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캐나다 널싱홈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OTA, PTA 학과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졸업하고 현재는 Rehabilitation Assistant로 BC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처음 일한 곳은 물리치료 클리닉이고요. 그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널싱홈, 양로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널싱홈도 정부가 지원하는 널싱홈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널싱홈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정부가 펀딩하는 널싱홈에 취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널싱홈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제가 받은 시급이 그때 15불?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캐주얼로 2주 정도 커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시급이 15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시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널싱홈이라 24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HEU라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시급이 세더라고요. 제가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시골로 갔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경쟁률이 엄청 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부가 펀딩하는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시골은 사람이 워낙 부족하고 경쟁률이 없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시골이 정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자기에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시급을 많이 받고 싶고 한 번에 정부가 펀딩하는 시설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골로 바로 가시는 게 가장 빨리 그런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만약에 근데 그런 걸 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한 포지션이 Rehabilitation Assistant 줄여서 RA이고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이라는 정말 꿈같은 스케줄이었어요. 제가 정말 워라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주일에 4번 일하고 3일 쉬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한 2년 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엄청난 깡시골이라 사람이 안 구해져서 원래 5일이고 8시부터 2시 반인가? 여튼 그랬는데 사람이 하도 안 구해지니까 8시부터 4시 스케줄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원자가 5명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거기 시골에 갔던 이유가 영주권이 제일 컸고요. 거기 가면 BC 주정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시골이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또 지역마다 점수가 달라서 시골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저는 또 시골에 가는 거에 대해 그렇게 큰 거리낌이 없기도 했어요. 물론 2년 넘게 깡시골에 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시골은
살기가 정말 편하다. 심심하긴 해도 느리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 이름은 킴벌리라고 캐나다 시골이었고 인구가 7,000명 정도가 되고 거기 널싱홈이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아니었고 여러 개가 있긴 했는데 그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하나였고요. 55명의 노인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스케줄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물리치료사 한 분, 작업치료사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었고요. 오셔도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가셔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분이 계획을 짜면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걷기를 많이 시키고요. 널싱홈은 그룹으로 운동 시간이 있어서 그거를 RA가 하거든요. 근데 거기 널싱홈은 좀 특수하게 액티비티 에이드라고 레크리에이션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그룹 엑서사이즈를 시키셔서 저는 그냥 101으로 1대1로 많이 했었고요. 그 노인분들 중에 거기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매일 가서 운동 같이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널싱홈이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참 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는 좋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근데 갈수록 뭔가 제가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나이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게 또 낫는 병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허무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하면서 정말 이 어르신분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경험치를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게 가끔씩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뭉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보통 어르신분들 이렇게 아침 드시러 카페테리아로 가거든요. 그때 같이 가는 걸 도와드리고 이게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걷기는 하는데 first risk라고 해서 잘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이동을 시켜드리고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 리스트에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침 시간에 가가지고 이왕 이 카페테리아로 가시는 김에 같이 제가 같이 걷기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때. 그리고 보통 이게 제가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밥 먹을 때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때도 있고요. 아침에 제가 별로 바쁘지 않아서 저는 주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널싱홈에는 이렇게 작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거의 세일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이동하는 거 이런 버전이 있는데 어르신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분들이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간혹 스트로크, 뇌졸중 오신 분들이 왼쪽에 마비가 왔으면 웃지 말라고 우리가 대신 이걸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예요. 또 주로 혼자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걷고 싶은데 약간 넘어질까봐 겁나는 그 진짜 어르신분들은 넘어질 때 진짜 머리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직원은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 24시간 계속 그 할아버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랑 약속을 짜가지고 자기는 언제 운동하고 싶다 하면 그때 같이 가서 콜트야드 같은 데 걷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휠체어가 또 고장나거나 포울휠드 워커라고 걸을 때 그 서포트 해주는 기구 있잖아요. 그게 고장나면 제가 또 고쳐야 돼요. 그게 정부가 펀딩해주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되게 부족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장나는 것도 많고 기구들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자주 고장나는 또 패턴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가 고쳐요. 그래서 웬만한 브레이크나 뭐 휠체어 브레이크 같은 거 되게 자주 고장나는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또 다시 고장을 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처럼 서비스가 빠르지 않아서 전 그냥 제가 알아서 고쳤습니다. 또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 업무 중에 하나가 프레셔 인주리라고 욕창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런 질환이 생기는 건데,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기면 또 되게 오래 가요. 또 그런 분들은 또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A들은 이런 욕창을 방지하는 그런 에어 매트리스나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막 약간 조금이라도 프레셔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구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팀이랑 그 간호사분들이랑 거기 간호조무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팀워크죠, 한마디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걸 또 작업치료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환자 욕창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작업치료사가 그 부위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분을 맨날 확인하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나아지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 업무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정말 팀워크로 해야 되고요. 보통 환자 자세를 바꿔주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 시간을 잘 지켜서 바꿔달라고 작업치료사분이 요청을 하면 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분들이 시간에 따라 환자의 자세를 이렇게 바꿔줘요. 여튼 줄이면 크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짜잘짜잘한 거 다 얘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말 자주 하는 일만 줄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널싱홈에서 일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손주처럼 대해주시고, 그래서 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뭐랄까 놀러 오는 느낌도 약간 들고, 약간 봉사하러 온다 하는 느낌도 들고,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느낀 게 인생이 정말 짧구나, 주어진 하루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RA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고 공감되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곧 RA가 되실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